순천향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중앙학생대체단체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노현승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에 걸쳐 진행되는 중앙학생대체단체 선거를 앞두고 학우분들께서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비교평가하고 후보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순천향대학교 교육방송국 SBS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순천향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11차례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2부는 그 4번째 순서로 인문사회과학대학 후보자의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방식은 대한민국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토론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되며 학부사의 기사와 학우분들의 여론을 반영한 사회자의 공통질문 이후 학부사 질문, 청중의 질문,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순천향대학교 학생선거대책 제45조에 따라 후보자님을 모셨는데요. 인문사회과학대학 윤종환, 김서윤 후보자님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소개 및 공약 설명이 있겠습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후보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후보자 행정학과 윤종환, 부후보자 청소년 교육 상담학과 김세윤입니다. 저희 단체명인 개화란 학우 여러분들의 작은 바램, 즉 소망이 모여 큰 꿈으로 뽑힌다는 뜻으로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공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굿딱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사업 유지 및 보수입니다. 굿딱과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사업은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활동입니다. 이 사업들을 더욱 철저히 제도화하여 진행하여 학우분 여러분들의 편안한 학교 생활을 돕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품 대여 사업 유지 및 보수입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물품 대여 사업에서 학우분들이 원하시는 물품인 피구공, 돗자리 등을 추가로 구매해 학우분들의 쾌적한 학교 생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과대학 소속 학과 간 소통 활성화입니다. 본 단과대 내에서 학과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업을 실시하고 타 단과대와의 연합 사업을 통하여 학우 여러분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네 번째는 익명 건의형 활성화입니다. 저희 단체명에 맞게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오픈 채팅과 같은 익명 건의 수단을 활용하여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격증 보상 환급제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학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학과별 필요 자격증과 컴퓨터 활용 능력, 토익, 토플과 같이 통용되는 대중적인 자격증 및 시험의 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외 활동 알림이 사업입니다. 일일이 알아보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다양한 직업군과 지역군의 대외 활동 정보를 매달 정리하여 SNS에 게시해 학우 여러분들의 알찬 대학생활을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거래 사업입니다. 각 학과의 전공 수업 교재와 기초 교양 과목 교재를 거래하는 사업입니다. 신입생 학우분들이나 필수 이수 과목 교재가 필요한 학우분들이 모든 서적을 구매하시기에는 부담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학우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이미 수업을 수강한 학우분들에게 상품 지급을 통해 책을 기부받고 구매할 의향이 있는 학우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책자를 구매하고 위 사업을 위해 사업으로 얻은 수입액을 학우분들의 학교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후보자가 생각하는 학생자치단체의 본질 부분인데요.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이 주어지며 답변 시간이 종료되면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의 학생자치단체는 학생들의 의견과 권리를 대변하고 대학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학교의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학생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순천향의 학생자치단체의 현실은 행사 중심적 성격에 가까워졌다 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학생자치단체의 방향성과 미래는 무엇입니까?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후보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있어 행사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학생들의 즐거움을 부치시키고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행사에 집중할 필요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학생자치단체의 방향성은 조금 다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학생자치단체의 방향성은 학생들의 의견과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성이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우분들의 의견을 인식하고 요구사항을 실제로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희 학생회 공약에 학생들의 의견을 살피기 위한 익명 건의형 활성화라는 공약을 포함하였습니다. 평소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건의사항을 활발하게 사용하여 꼭 행사에만 국한되지 않게 학우분들의 질 높은 학교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권한과 책임의 균형,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 및 위기관리 능력인데요. 질문 방식은 첫 번째 질문과 같습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이 주어지며 답변 시간이 종료되면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각 구성원이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작용하는 복합체로 구성됩니다. 단체의 대표는 조직의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수반되나 흔히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하여 학생 대표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런 현실적 우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후보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학생회를 운영함에 있어 대표의 권한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한을 단언하게 생각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늘 책임감을 잊지 않으며 더 나은 결과를 위한 대표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학생 대표로서 임원분들과 재학생분들의 중요함을 잊지 않고 권한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늘 되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학생자치단체 존립과 관심, 문제인식 전략인데요. 질문 방식은 앞선 질문들과 같습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이 주어지며 답변 시간이 종료되면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단체는 그 명칭과 기원에서부터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 만큼 학생들의 절대적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학생자치단체를 향한 무관심은 학생자치활동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생자치단체를 향한 바램과 기대마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후보자께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학과 그리고 단과대 학생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학생자치단체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는 것을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학생자치단체의 대표로 올라온 이유도 이러한 관심을 되찾고 학우분들이 내일의 학생회를 기대하는 학생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학우분들의 관심사와 적합한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내세운 자격증 보상 환급제, 대외활동 알림이 사업, 책자 거래 사업도 기존에 지속해왔던 사업들과 달리 새로운 공약들입니다. 이러한 공약들 외에도 내년에 학우분들의 의견을 통해 더 단단하게 부항해 나가되 새로운 도전을 통해 기대되는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순천향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학생자치단체장 정책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로는 후보자님의 공약과 앞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학부사의 질문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부사에서는 두 분의 기자분이 나오셨습니다. 학부사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 신문 한서진 기자입니다. 1번 공약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공약에서 지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를 더욱 철저히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점을 개선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 국탁 사업을 실행하면서 몇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인문과학관의 경우 국탁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옮겨져 있거나 사라지는 등 학우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답 구급상자의 경우 학교 측에 문의하여 국답 전용 공간 마련을 요청하거나 행사간 국답 구급상자가 훼손되지 않을 것을 약속받겠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사업 역시 4인 1조로 움직여 꼼꼼하게 관리하고 스티커 혹은 포스터를 부착하여 탐지를 완료하였음을 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파 기반 탐지를 제외하고 적외선을 발사해 렌즈에 반사되는 위치로 탐지하는 렌즈 기반 탐지 또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현대신문 GS의 기자입니다. 이번 공약 질문하겠습니다. 정후보자, 부후보자 모두 올해 인사대학생회 바람에서 국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올해 진행한 대여 사업에서 학생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였는지, 주로 어떤 물품을 필요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후보자인 저와 부후보자인 김서연하고 모두 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대회를 연합으로 실시하는데 종목 중에 피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피구공에 대한 대여를 많이 요청하였고, 그리고 봄에 실시하는 벚꽃축제를 실시하지 않지만 봄에 5월에 광장에서 돗자리를 깔고 학부 여러분들과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 돗자리 대여하는 상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존 물품 대여 사업에 운동 물품을 추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물품을 추가하는 운동 종목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 물품을 추가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진행하는 물품 대여 중 품목들은 피구공을 제외한 농구공이나 축구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구라는 종목을 체육대회 때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피구공이 없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배드민턴은 있지만 셔틀콕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피구공과 셔틀콕 등 운동 물품을 보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로 야외에서 사용하는 돗자리, 담요와 같은 물품들은 쉽게 분실되거나 도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 대여는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누구나 대여할 수 있으며 물품의 종류 또한 다양하여 정보성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비하듯 관리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생회가 직접 대여 일지 작성을 관리하고 대여 전후로 임원내 단톡방에서 물품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상태를 남길 예정입니다. 물품은 학우분들 모두의 편안한 학교 생활을 위해 준비된 것이므로 만약 대여 후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 손상이나 손실이 됐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여 금지 및 손실과 파손에 대한 배상을 요청드릴 예정이며 또한 이에 대한 동의서도 대여 시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3번 공약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의 세부 사항을 읽어보면 타 단과대와 연합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타 단과대와의 연합 행사가 단과대 소속 학과가 소통 활성화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한데 혹시 끝에 부분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타 단과대와의 연합 행사가 단과대 소속 학과와 소통 활성화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즘 사회는 개인주의적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다양성을 연착할 필요도 있지만 반대로 모두가 모여 통합하여 동행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채워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 또한 학우분들을 위한 학생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활성화에 대한 부분 경우 그냥 인사대에 속해 있는 단과대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타 단과대의 학우분들과도 연합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타 단과대의 영업도 추가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합 사업 진행에 관해 타 단과대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단과대와 연합 사업에 대해 아직까지 협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 후보자 신분이고 학생자치단 기장에 선발이 되나요. 그 후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연합장과 함께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더욱더 공약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타 단과대와 연합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우들의 수요가 필요해 보이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에브리타임이라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익명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시판 어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인문사회과학대학에 소속해 있는 학우분들이 축구대회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체육대회 또한 연합하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내년에는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도 수요를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고, 또한 체육대회 연합뿐만 아니라 다른 연합 활동도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 후보자, 부 후보자 두 분께 모두 질문드립니다. 단과대 소속 학과를 다 함께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한데 질문 한번 다시 부탁드려주겠습니까? 두 후보자분께 질문 드립니다. 단과대 소속 학과를 다 함께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곧 실시하는 유나이트 단과대 다음 사업 또한 이 질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사업 말고 이러한 사업 포함하여 체육대회 연합 사업 및 축구대 에브리타임에서 많이 나왔던 축구대회 연합 그리고 체육활동 연합 등을 통해 학우분들의 소속감 증진 및 학우분들 학교생활의 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후보자분께 질문 드렸습니다. 전 후보자분뿐만 아니라 두 후보자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축구대회와 인사대회 연합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연합할 수 있는 번호팅, 그리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SG 캠페인 등 다양한 연합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4번 공약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명 건의안 활성화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현재 익명으로 건의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오픈 채팅방은 사용하지 않고 익명 건의안을 새롭게 만들어 활성화시키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명 건의함을 활성화하는 이유는 학우분들의 의견을 듣는 수단으로 더욱 솔직한 의견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채팅을 포함하여 다양한 어플이나 종류를 통해서 익명 건의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익명 건의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명 건의함에 있어서 오프라인으로도 실시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우분들께서 익명 건의함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익명 건의함에 직접적으로 종이를 넣거나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또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을 했을 때 온라인이 더 접근성이 쉽고 참여하시기에 편하다고 생각해 온라인으로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오픈 채팅방이 존재하는데 따로 익명 건의함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살짝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실시하려는 익명 건의함도 오픈 채팅을 통한 익명으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오픈 채팅 또한 익명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익명 건의함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한 의견을 받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오픈 채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한 오픈 채팅은 실명을 이용한 오픈 채팅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우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받기 어려웠고 대부분 학우분들이 오픈 채팅이 있는 사실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SNS 홍보를 통해서 우리 인사대에는 유명 경리함이 있다, 이런 부분만 사용해달라 라는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번 공약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수 성적에 대한 기준이나 범위는 자격증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됩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우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우수 성적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지만 시험은 성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준은 시험마다도 상이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거나 재시험을 봐서 성적이 더 많이 오르신 분을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격증 보상 환급제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책자거래 사업에서 얻은 수입 사업을 통해 책정할 예정이고, 연합행사인 번호핀과 그리고 총대위원 측에서 지급해주는 예산을 그 활용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타 단과대 자격증 보상 환급 사례에는 자격증 성적이 학기 말에 나와 제대로 환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화가 진행하는 자격증 보상 환급제 사업에서 일정 상의 이유로 상품을 받지 못하는 학우가 존재한다면 이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ESG 사업 등 이벤트 사업을 통해서 학우분들이 상품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기간 내에 방문하지 못하게 되어 어려움을 초래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간 내에 상품을 지급받으러 오지 못하는 학우분들께서는 미리 연락을 주시고 가능하신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그때까지 상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가능한 시간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타 자격증 보상 환급제와 달리 개화는 환급이 아닌 상품 지급의 형식으로 학우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환급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현금을 드리게 되면 학우분들이 대부분 만족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격증과 시험 분야에서 관련된 선물을 지급하여 학우분들의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금 대신 보상 환급제 상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타 단과대의 자격증 보상 사업은 보통 환급의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개화는 자격증 보상을 환급제로 하지 않고 상품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급하는 상품의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문 답변안과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과 시험 등 자격증은 눈에 보기 쉽기 때문에 취득한 분들이 많으시면 그를 통해서 선별할 예정이고, 시험은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높은 성적을 받으시거나 재시험을 봐서 성적을 더 많이 오르신 분을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상은 자격증과 시험 분야에 관련된 선물을 지급하여 학우분들의 동기부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보상 환급제에서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6번 공약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우들에게 필요한 대외 활동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7개의 다양한 학과가 속해 있는데 전공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대외 활동을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7개의 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과들을 모두 통합하는 대외활동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을 주기로 하여 한 페이지에 각 학과당 3개의 대외활동을 수업하여 올릴 예정이며 대외활동은 대외활동 홍보 SNS와 블로그, 각 센터나 사업관별 공지를 확인하여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학과별로의 한정된 대외활동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통합되어 있는 대외활동 또한 정리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외활동 공지는 매월 다른 날짜에 올라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리한다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나 늦어지는 활동들이 존재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예정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외활동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14개 시간이거든요. 기간이 상이하더라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여 자주 업로드하는 방향으로 생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7번 책자거래 사업 관련 공약으로 정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거래 사업 후 얻은 수익을 학교 생활에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제8대 인문사회과학대학 바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였습니다. 사무국장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번호팀과 같은 수익 사업을 학우분들이 즐기시는 행사에 사용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책자거래 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이번 형식과 같이 번호팀 수익 그리고 총대위원회에서 지급하는 학생회비와 함께하여 상품 지급의 질을 늘리고 학우분들의 학교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책자거래 사업을 통한 상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책자거래 사업을 통한 상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될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책자거래 사업을 통한 상품 지급이 아니에요.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행사에 사용하는 책자를 기부하고 기부자에게 드리는 그런 상품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을 지급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브라지의 커피 상품권이나 음료 상품권 등 그리고 학교 주변에 있는 편의점 쿠폰 그리고 카페 쿠폰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상품 지급 방식은 추천제인지 아니면 모두에게 일괄로 부여되는 상품인지 궁금합니다. 책자를 기부해 주신 분들에게는 일괄적으로 모두 지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교과목마다 교재 가격이 다른데 본인이 기부하는 책의 가격에 비례한 상품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책자를 기부하실 때 책자의 상태를 상중하로 나누고 보관이 잘 되어 있는 책자는 상, 중간 정도는 중, 보관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정도는 하로 나누고 보관이 잘 돼 있고 가격도 그만큼 많이 나가는 상품일 경우 상품의 질을 최대한 높여 기부하고의 상품의 질을 최대한 높여서 지급할 예정이고 보관이 원활히 되어 있지 않고 하지만 보관이 원활히 되어 있지 않고 책자의 가격 또한 낮은 경우 조금 하락시켜 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책자 거래는 보통 편의성 때문에 에브리타임으로
개화의 단과대 책자 거래 사업을 이용했을 때의 메리트와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차별점이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브리타임과 중고거래 어플에서는 학우분들이 필요하실 수 있는 책자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책자 거래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우선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실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판매를 하고 구매를 할 때 보다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이유 때문이었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책자의 상태를 상중하로 나누어서 학우분들이 보다 부담을 가지지 않고 더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두 분은 올해 인사대학 학생회로 활동하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도가 줄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학우들이 자치단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후보자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우분들이 행사에 참여도가 적은 이유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상품이 적다고 생각하여 행사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품 지급 그리고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여 학우분들에게 상품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해 행사에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주의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데에는 단체주의적 영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통합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도 영향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를 더욱 활성히 할 예정이며, 학우분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학생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공통 질문에서 학우분들이 내일의 학생회를 기대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개화가 내세운 7가지 공약 중 학우분들이 기대감을 가질 만한 공약이 무엇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7가지 공약을 내세웠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약은 이미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학우분들의 기대감이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단과대 소속학과 간 소통 활성화와 타 단과대와 연합 사업, 그리고 학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자격증 보상 편입제에 대해 이 학생회가 우리의 학술적인 부분까지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여 학생들의 기대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후보자님께 질문 드립니다. 학생회 학술부 차장으로 활동하셨는데 개화의 행사 관련 공약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1학년 때 학술부 차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공약을 수령한 이후로 이번 정책 토론회를 준비를 하면서 공약이 부실하다는 문제점 또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는 약 한 달간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계획화시키고 학우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더욱 보완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우분들이 우려하시는 문제나 그리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활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시한 개화의 공약과 올해 바람의 공약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개화만의 자체적인 공약보다는 기존 공약의 유지 보수가 많아 보이는데 학우들 입장에서 공약이 빈약하다는 의견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실시한 공약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건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학생회가 아닌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회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기존 인문사회과학대학의 틀은 유지하되 새로운 공약을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하지 않고 익명 건의함이라는 공약을 통해 학우분들, 학기 중 학우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패널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신 학부사 기자님들과 답변해주신 인문사회과학대학 후보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중 질문 순서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청중의 질문을 먼저 받은 이후 온라인 청중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청중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사회자가 대신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관한 내용은 질문에 반영되지 않으며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회자가 허위사실 등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후보자께서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정책에 대한 질문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후보자님들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청중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어 질문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를 특정하였을 때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어떤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실 것인지 선택하신 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 기자 이현서입니다. 순천향대 신문 기자 이현서입니다. 이번 공약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픈되어 사업 유진 보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피구공은 체육대회 기간의 수요에 대해서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돗자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수요 조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구공은 체육대회 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물품대여 사업 보완 계획에 넣었고, 그리고 돗자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소년 교육 상담학과에서도 대여 물품 사업에 들어가 있는 품목입니다. 제가 1학년 때 과학생회를 하면서 돗자리 대여 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유명을 합니다. 또한 청소년 교육 상담학과가 아닌 타 학과분들도 돗자리를 대여하고 싶지만 마땅히 대여할 곳이 없어서 직접 구매하시거나 타 친구들에게 빌리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돗자리를 품목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청중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 신문 홍보국장 박소라 기자입니다. 3번 공약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 단과대와 연합 사업에서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을 공약으로 내것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공약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단과대와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추후에 의사소통을 통해 최대한 협의를 통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단과대 소속관 활성화에 대해 더 집중하여 단과대 소속 학과간 상호작용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또한 지금은 타 단과대 분들과 연합 사업을 협의한 것은 없으나 번호팀이나 다른 온라인으로 연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여 공약에 넣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청중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라 기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3번 공약에서 다양한 통합사업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인데 개화만에 차별화된 사업들은 없는 건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의 공약에 대해서 구체화되어 설명드릴 것과 같이 앞서서는 지난 해 동안은 연합하여 활동하지 않은 축구대회나 ESG 사업 등과 같은 개화만의 차별화된 연합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개화의 오픈 채팅방에 대한 홍보 방식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국장으로서 오픈 채팅이라는 유익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우분들께서 활성화적인 노력 많이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SNS를 포함하여 인문사회과학대학 그리고 유니토피아 그리고 교육과학관에 있는 화장실 각 칸에 파일을 설치하고 안에 매달 올라오는 개화신문을 프린트하여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으신 청중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체양대신문 편집국장 권혜준입니다. 저는 책자 거래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기부된 책에 비해서 학우들의 구매가 저조할 경우에 사업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자 기부보다 참여가 저조한 경우 내년 학생회에도 그 책을 넘겨서 사업을 유지할 방안을 계획 중이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여 학우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어서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학우들 입장에선 책자를 상중하로 나누는 기준이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느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책자를 상, 중, 하로 나누어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상은 책자에 아무런 낙서가 없고 그리고 구김 또한 없을 때를 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중은 낙서가 조금 있지만 낙서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없고 구김 또한 없을 때를 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낙서가 3분의 1 이상 있고 구김 또한 있을 때를 하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상중하로 나눈 이유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격을 책정하기 위함이며 상과 중은 하보다 더 상태가 좋기 때문에 하가 많이 판매되지 않을 점을 우려하여 하는 상과 중과 비교했을 때 더욱더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순천대신문 강렬 기자입니다. 자격증 합격제에 자격증과 관련된 상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상품의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 상품에 대한 학우들의 수요는 어떻게 조사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품에 대한 수요는 저희가 기존에 실시했던 만족도 조사와 같은 형태로 네이버 포문을 배부하여 원하시는 상품이 있는지 어떤 자격증에 어떤 상품을 받고 싶은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책 선정 기준에 상중하로 나누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본인의 책의 상태가 하로 선정되었을 때 기부를 취소하려는 학우들이 발생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우분들께서는 만족하지 못하실 수도 있으나 상중하로 나눴을 때 판매하시는 분에게는 동일한 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청중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향대신문 편집국장 권혜준입니다. 대외활동 알리기
알림이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대외활동 알림이 사업에 대해 방학에 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방학에만 진행을 하면 횟수나 주기가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학에 우선적으로 주기적으로 매달 게시한다고는 말씀드렸으나 학기 중에서도 최대한 매달 게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앞서 기자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매달 올리는 것에 비해 대외 활동이 주기가 짧아 저희가 적정 기준으로 택한 각 학과당 3개를 올리겠다는 대외 활동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은 대외 활동 수라도 정리를 해서 최대한 매달 주기적으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청중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익명 건의함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익명 건의함을 활성화한다는 자체가 새로운 공약인데 그럼 기존 오픈 채팅방과 다른 차별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진행되는 절차나 매뉴얼에도 차별점이 있는 걸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익명 건의함 활성화라고 하는 이유는 현재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실시되는 오픈 채팅 같은 경우에는 실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익명으로 하여 익명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여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 후보자님께서 익명보다 실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익명으로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 또한 맞으나 지금 실시하는 것은 익명으로도 실시를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성화는 익명이라는 차별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홍보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익명을 통해서 더욱 질 높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는다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청하는 신문 이사연입니다. 중간중간 ESG 사업을 추가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ESG 사업으로 생각 중인 사업 몇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은 내년에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점 양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SG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먼저 화분을 길러서 학우분들께 씨앗을 배분해 드리고 다 같이 매 주기적으로 스토리를 올리는 등의 ESG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사업은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도 영향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도 인지를 해드리고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SG 사업은 환경, 사회구조, 지배구조 네, 약자로 ESG 사업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과 청렴한 사회 그리고 수평적인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신 청중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기자입니다. 앞서 하루 정해진 책 기부자들에게도 동일한 상품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많아져서 예산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자거래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학우분들께 만족도 조사를 먼저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중 하루 나눈 이유는 책에 대한 품질을 나누기 위한 이유도 있으나 학우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를 해서 부담을 덜기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족도 조사에서 가격이 저렴하지만 하 제품의 품질이 떨어진 상품을 책자를 더 원하시는지 아니면 가격이 조금 더 있더라도 상인 제품을 원하시는지를 만족도 조사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에 수렴하는 개수만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신 청중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 상담학과 민주원입니다. 체육대회 관련해서 혹시 학과별 지원에 대해 생각해둔 것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진행감에 있어 학과에서 따로 준비하지 않고 저희가 물이나 음료 같은 그런 유상으로 지원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상자 및 의료용품 등을 지원할 생각 또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신 청중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면 다음으로는 온라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청중분들께서는 유튜브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사회자가 대신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온라인 시청 청중의 댓글 작성 시간을 고려하여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청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 단과대와의 연합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며 단순히 몸집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입니다. 학생회가 아닌 학우분들과 소통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지 바람의 사무국장이셨던 정 후보자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책 토론회를 준비함에 앞서 저희의 공약이 문제가 있는지 일반 학우분들에게도 많이 여쭤봤습니다. 실제로 저의 개인적인 인간관계 중에 학우분들에게도 물어봤고, 실제로 저와 많이 친분이 있지 않는 1학년 신입생 학우분, 그리고 2, 3학년 재학생 학우분들에게도 많이 여쭤보고 그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괜찮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타 단과대학과 연합사업 행사를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온라인 청중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기부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상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책자를 기부하는 학생들이 많다면 상품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것일까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상품을 드리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야외 그라치나 카페 상품권이었습니다. 때문에 동일한 퀄리티로 학우분들이 보다 많이 쓰시는 카페 상품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퀄리티는 이런 식으로 지정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우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량을 조사하고 진행한다고 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상품의 질의 저하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명 건의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시겠습니까? 명확한 절차는 모르지만 만약 학교 측과 학생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이 후보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보통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권리와 권력에 취하지 않고 학생들의 의견과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학교 측과
학생 측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면 학생 측의 선두에 서서 학생 측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학교 측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더욱 정확하고 확고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공약 관련 질문입니다. 5번 공약 자격증 보상 환급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각 학과별 필요 자격증의 범위가 학과별로 다른 것인지 또는 특정 학과에서만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필요 자격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실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 자격증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회사에 들어갔을 때 엑셀 등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취득하려고 하시는 기준을 자격증의 필요 자격증의 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인문사회과학대학의 학생의 바람의 경우 체육대회에 대한 학과별 학생회비를 다 뽑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과별로 예산을 지급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지급받은 이유는 질 높은 체육대회를 위해 각 학과 회장단과 현 회장단의 간담회 상의 후 학회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돗자리의 경우는 학생들이 주로 광장에서 음식을 먹거나 시간을 보낼 때 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피구공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 때만 대여하여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는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우분의 이전과 동일하게 피구공은 주로 체육대회 연습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런 공약에 피구공을 넣은 이유는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취미생활을 할 때 또한 학우분들께서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 물품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7번 공약, 책자 거래 사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대부분의 전공 또는 교양도서의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데 싸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좋지만 팔고자 하는 사람은 책을 적당한 상품을 받고 기부하는 것보다 커뮤니티에 현금으로 중고거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으며 또한 선후배가 책을 무상으로 물려주는 경우 역시 많은데 만약 해당 사업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자는 중고거래 사업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측정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이러한 책자 거래 사업을 맡게 되면 학우분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데에 더욱 접근성이 높고 그리고 선후배가 책을 무상으로 물려주는 경우 역시 많긴 하지만 이러지 않은 경우도 대다수이며 전에 사용했던 전공책이나 교양책을 갖고는 있지만 버리기가 귀찮아서 버리지 않은 학우분들도 많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학우분들을 통해서 책자를 기부받을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후보자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번 연도에도 타 단과대와 연합하여 단과대회방 같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화는 타 단과대와 연합 공약은 작년과 같은 방향성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개화만의 특색 있는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 인문사회과학대학 바람의 사무국장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의 사무국장으로 많이 활동하였습니다. 하지만 타 단과대와 연합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꼈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에브리타임 오픈 채팅과 같은 건의에서 축구 대회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과는 이번 연도 학생회와는 다르게 학우분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히 반영하여
내년 행사에 적용할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타임의 경우 익명 커뮤니티 형식인데 해당 글 작성자가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이라는 확증은 없는 것 아닌가요?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수요조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우분의 의견과 같이 에브리타임은 익명 커뮤니케이션 어플이기 때문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이라는 확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우분들께 직접 찾아가 사전 수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돗자리 사업에 대하여 학과별로 이미 진행 중인 것이 왜 단과대 학생회가 대여 사업을 운행하는 이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거기다가 학과 학생회는 더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돗자리 사업은 학과별로 이미 진행 중인 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돗자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학과 역시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진행한 사업이며 학과에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돗자리 개수가 부족할 때에는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학과 학생회가 더 접근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활동 알림이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부후보자님께서 달마다 3개씩 업로드한다고 하셨는데 정 후보자님의 다음 답변에서 방학 때 기간 상의적으로 업로드한다 하셨습니다. 이후 부후보자님께서도 방학 때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약 세부사항에는 매달 업로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공약 사항을 언제부터 방학으로 바꾸신 건지 혹시 이 자리에서 합의를 보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사항에 써놓다시피 매달 업로드는 맞지만 아까 학보사 기자님들이 얘기하신 것 같이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도적인 업로드가 강화 그리고 매달 업로드는 하지만 만약에 기간이 다르다면 방학 때 더 집중적으로 자주 업로드하여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대 학생회 사업 등을 차기 학생회가 이어서 진행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 후보자께서는 곧다 자격증 환급제 등의 사업의 효과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담 같은 사업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입니다. 그렇게 매달 채우면서 학우분들의 수요량을 충분히 확인하였고 자격증 환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수요량을 파악하여 내년부터 천천히 조금씩 구체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의견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의견을 받은 곳이 정확히 어느 곳이고 그곳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받은 곳은 각 7개의 학과에서 모르는 분들도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의견을 접수받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각 학과에 적어도 15명 내지 10명 정도의 학우분들의 의견을 받았고 주요적으로 행정학과,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그리고 경찰행정학과의 학우분들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셨던 학과 총무, 올해 단과대 사무국장, 지난해 하셨던 학우들을 대변하는 대의원의 역할까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체육대회 때 회비를 추가로 걷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정 후보자의 입장에서까지 최종적으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했던 학과 총무 시절에는 학과의 학교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체육대회에 비용을 붓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비용을 걷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학과 행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과대 사무국장을 하면서 확실히 체육대회 비용을 얻으면 상품의 질 혹은 행사의 질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의원 활동을 하면서 대의원 총회 등에 참석하며 체육대회 비용에 걷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여 보았는데요. 현재 제 마음가짐으로는 학과 학생분들과 학생회 분들이 최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비용을 걷는 것에 대해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 대하여 계속 언급하시는데 지금 후보자님들께서 내신 공약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이 어떤 영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개인주의 사회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왔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공약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과대 소속 학과 간 소통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고 또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학우분들께 적극적으로 어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과대 내에서 학과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업을 실시하고 타 단과대 영업사업을 추가해서 학우분들이 단체 활동에 있어서 다른 분들과 더 활성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활동을 해나가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이 이번 선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논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당선되지 않아서 논의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과연 후보자님들을 믿고 뽑을 수 있는 답변인지 의문이 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아직 당선되지 않아서 논의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정정하겠습니다.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아직 정확히 제도화 중이고 미래 학생회 자치단체장에 선정이 된다면 그 제도화한 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에서 최대한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 1번 내용은 오늘날 순천향의 학생자치단체의 현실은 행사 중심적 성격에 가까워졌다는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님께서 단과대에 대한 관심도를 증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약 및 행사 상품을 더 나은 품질로 향상시킨다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개화에서는 현재 순천향 학생자치단체의 현실을 따라 운영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사 또한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학생자치단체의 방향성은 학생의 의견과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활발히
수요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꼭 행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평소 학교 생활에서 있어서 학우분들이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의사소통하고 더욱더 학우분들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가온에서는 자격증 환급 사업을 실시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전 준비 과정이 미흡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대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가온에서 자격증 환급 사업을 실시한 전례를 확인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자격증 환급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아예 전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목적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학우분들께 혼례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 있으신 온라인 청중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공약 사항들을 추후에 개선, 효과적인 대처로 진행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약들 중 온전히 지키실 수 있는 공약은 무엇으로 자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몇 가지의 사항들을 추후에 개선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진행한다고 한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구체화시키고 계획적으로 활성화하여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학우분들이 직접 사업을 실행하였을 때 만족도 역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하는 공약은 모두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분이 말씀하신 대로 공약들 중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공약은 첫 번째로 불법 카메라 탐지 사업과 물품 대여 사업 유지, 그리고 인명 관련 사업, 그리고 책자 거래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단과대 소속학과 간 소통 활성화, 그리고 자격증 보상 환급제나 대외활동 알림이 사업 등은 더욱더 학우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 있으신 온라인 청중분들께서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5대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가온에서의 자격증 환급 제도를 확인하셨을 때 어떠한 점이 현재 공약으로 제시한 자격증 환급 제도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대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가온에서 실시했던 자격증 환급 제도와 차이점은 우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격증에 대한 기준 또한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격증과 시험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더욱 다양한 자격증과 시험에 대해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또한 이에 대한 상품을 지급하여 그 부분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과대 관심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홍보를 열심히 하셨는데
구체적인 홍보 방안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우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과대금 진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홍보는 먼저 학우분들이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SNS를 포함하여 인문사회과학대학 그리고 유니토피아관 그리고 교육과학관에 있는 화장실 칸막이에 파일을 부착하고 거기에 매달 올라오는 대화신문을 부착하여 학우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리더스 톡방에 홍보할 내용을 업로드하여 단톡방으로도 접근하실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신 온라인 청중분들께서는 댓글로 질문사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홍보 방안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새로운 홍보 방안은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SNS나 카카오톡 단톡방은 학우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홍보 방안입니다. 그러나 다른 화장실 칸막이에 파일을 부착하고 매달 올라오는 개화 신문을 부착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홍보 방안과 다른 홍보 방안입니다. 이에 대한 이 점이 새로운 홍보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신 청중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향대 신문 온라인 팀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보 방안으로 SNS 활용을 언급하셨습니다. 현재 학우들이 인문사회과학대학의 SNS에 대해 가지는 관심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SNS에 홍보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진행한 사업들 중에서 체육대회와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서 상품을 지급하는 ESG 사업 그리고 야식 사업이 가장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그 외에 이벤트를 통해서 상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신 청중분들께서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품의 질이 높아지면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상품에 대한 수요나 질은 어떻게 확인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품의 질이 높아지면 학생분들의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했던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의 질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품에 대한 수요나 질은 오픈 채팅, 익명 관람뿐만 아니라 사업 전후 그리고 주기적으로 만족도 조사와 의견을 수렴하여 확인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 후보자님께서는 새 책에 어긋나는 부분인 과학생회와 대의원을 겸직하신 걸로 아는데 학생회 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셨음에도 어떠한 이유로 겸직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회 측에 어긋나는 부분이 과학생회와 대의원을 겸직한 부분이 어느 기간인지 혹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온라인 청주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작년 1학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학기 시절 대의원과 학생회를 겸직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2학년 1학기 시절에 과학생회 체육부 차장과 대의원을 겸직하였는데요. 그 시절에는 제가 학생회 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높지 않았고 따로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도 겸직이 안 된다는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청중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후보자님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점 등을 말씀하시거나 유권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오래 지켜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처음 보신 분들, 선거운동을 통해 스쳐 지나가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분들 모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시간을 쓰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써주신 만큼 이 시간을 빛을 발아 아깝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학우분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뽑아주신다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자치후보단체 대화의 정 후보자 윤종환, 후보자 김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띤 토론회를 진행해 주신 인문사회과학대학 후보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순천향대학교 학우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다음 후보자 토론회는 10월 30일 18시 30분 총학생회 후보자들의 정책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순천향대학교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 학생자치단체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는 권리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인문사회과학대학 정책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